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2025년도 전망추이에 따른 내용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더블로 리서치팀 애널리스트 18명이 각각 25년도 전망추이를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이안 데벤도프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 미국 규제 기조가 변화의 시작을 줄 것이다. 과거 70% 수준에서 변동폭을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은 통제된 자본 유입의 변동성이 40에서 50% 수준으로 완화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로 인한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에드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 우연한 계기로 포괄적인 변동성이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게 AI로 시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레이어 2를 좀 꼬집어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브라함 이드라는 분은 이제 게임 쪽에 좀 관심이 있고 NFT 부분에 따른 언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또 이제 디핀 이야기를 좀 깔짝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켈빈이라는 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이제 암호화폐 현물 ETF가 접수가 되고 대부분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혼합된 ETF나 뭐 이런 게 좀 더 잘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클 씨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익 공유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단계가 아마 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디파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이 더욱더 확장이 좀 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르셀 님은 이제 민코인 메타가 일시적으로 폭발할 수 있지만 원동력은 되지 못할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만 확보가 된다면 더욱더 성장세를 보여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알렉산다르는 아르헨티나, 미국, 와이오밍, 텍사스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자산 시스템을 구현할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 ETF에 따른 출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후는 ETF 성공을 지켜본 후 암호화폐 인재 영입에 전통 금융기관들은 힘에 쓸 것 같다. 18개월 동안 AI 인재 유치 경쟁을 벌였던 것처럼 아마도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되지 않겠냐 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모하메드 아야디가 이제 여기에서 특히 시장 점검은 미국의 연준금리 인하 발표에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IPO 부분이 좀 붐이 되면서 같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라는 언급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앙쿠시자는 이제 덱스와 부분에 따른 거래 빈도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거고, 민코인의 관심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시아 리는 알트코인 현물 ETF가 쏟아져 나와서 이제 이게 이제 SEC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여기에 XRP와 소울이 이제 거기에 좀 지연은 될 수 있더라도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나왔던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에서 보고 있는 건 4분기 미국 대선 호재 크립토 자산 1조 달러, 3조 달러까지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경쟁이 아마 심화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탑 20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다시피 그레이스케일이 좀 받는 탑 20을 선정을 자체적으로 좀 해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들어갔던 게 요즘 잘 치고 나가는 게 하이퍼 리퀴드, 에테나, 버추얼, 주피터, 지토, 그레스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최근에 AI 쪽이 좀 더 핫하니까 AI 위주로 일단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하이퍼 리퀴드 부분에 언급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도 파생상품 덱스의 핵심을 하는 이제 온체의 온도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테나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장단 포지션을 활용해서 이제 신개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이 좀 더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하게 이제 알고리즘 이론 방식을 적용했지만 현실 세계에 도입을 하고 나서 그 되게 아픈 강도 추이를 어디까지 견뎌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자산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위기가 오더라도 그게 버텨주어야 자산에 있는 개념에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추이를 견뎌내지 못하면 결국엔 스캔받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부분인데요. 베이스 레이어 2의 AI 에이전트의 이제 플랫폼 부분에 따른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핫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요즘 많이 돌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와 지토는 솔라나 기반의 이제 덱스와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래스 인터넷 대역폭을 공유를 해서 이제 데이터 판매와 AI 기업 개발자에게 제공을 해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제외했던 자산들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메이커, 우마, 뭐 셀로, 니어, 스택스, 톤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좀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라홀딩스 CEO가 너희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웬만하면은 특히나 개인들은 웬만하면 잊어라. 왜 잊으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시기를 넘어갔었을 때 항상 더 좋은 성적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인지를 한 상태에서는 계속 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수익률이 생각보다 더 좋게 나오지 못했다라는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억만장자 중에 최소 60명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차 매번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에 있는 뭐 지갑이 됐던 뭐 계정 거래소가 됐던 간에 웬만하면 그게 5만 원이 됐던 10만 원이 됐던 간에 있고 그냥 사놓고 나중에 뭐 알트코인하고 얼마나 수익률에 따른 차이가 많이 생기는지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약간의 시황 내용하고 몇 가지 좀 이슈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가 109를 돌파를 해서 그 이후에 5가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관세 영향과 영국과 EU의 경기 침체, 실업수당 청구의 예상 밖의 감소와 연준의 FOMC 금리 인하 횟수가 이 실업수당하고 연계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미국이 이민자 추방 부분에 따른 추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가스관 차단 부분에 따른 영향성이 더욱더 부각화가 되면서 좀 이슈화가 많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더에서 USDC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USDC 결제 통합에 활용하라고 자꾸 이제 우리 새로운 빡빡이 형님, 코인베이스 형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USDC를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미카 법안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더를 좀 많이 독점적으로 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USDC에 있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좀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뭐 스텔라나 그 다음에 리플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의 대기업 수요가 급증을 보여주고 있다. 요즘에 이제 SEC 쪽에서 이제 검토를 할 필요 없고 암호화폐 위원회가 따로 생기다 보니까 등록 신청 비중이 25년도 때부터는 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연결 매개체와 그 다음에 거기에 반사적 이익 구도와 이런 거를 좀 잘 엮어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가장 기대가 많이 되는 건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입법안 부분이 많이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막 시작이다 보는데 잠시 좀 횡보하고 있고 좀 주춤하다라고 해서 이제 시장이 뭐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 들 필요 없고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디파이와 스몰캡과 미들캡
라지캡 순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는데 도미넌스가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비중은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빼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60%좀 찍고 나서 좀 지지부진해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25년도에 이제 예상 흐름은 저도 요 부분이 좀 공감이 많이 돼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민코인에서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메타로 가서 디파이로 간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간 뒤에 게임 NFT 쪽으로 가지 않겠냐. 또는 이제 밈에서 비트코인 미국 메타에서 갔다가 이제 AI 에이전트 가서 게임 간 다음에 마지막에 디파이 RWA 쪽으로 가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